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어떤 관세 갈등,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증시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지수는 하락하는데 상승 종목 수는 더 많았고, 또 코스닥은 장중 내내 이제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했는데,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를 집중 매도해서 그렇지 순매수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아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금융업종, 건설, 해운, 조선, 조선의 로봇, 2차전지,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승한 업종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관세 갈등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보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딱 봐도 특징적인 게 음봉 나오는 날은 5일선에서 땅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시장의 추세가 깨졌다 이런 것보다는 5일선까지만 내려오면 나는 매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근데 좀 나쁘게 보면 지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최근에는 대형주가 시장이 빠져도 대형주가 지수를 받쳐내면서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중소형주는 올랐잖아요. 그것도 상승폭이 1% 정도 왔다 갔다 되니까 이건 제법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중소형주까지 같이 빠졌으면 시장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건데,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로 그냥 자금이 넘어간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적어도 오늘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이제 장중 내내 이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었고, 흔들림이 없진 않았거든요. 장중에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제 980을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2022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980 넘어갔다가 막판에 이제 알테오젠이 호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또 트럼프 관세 뉴스가 나오고 하면서 뒷부분에 이제 980을 버텨내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4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제가 이제 어젠가요, 오늘인가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 있잖아요. 그 지수, 파란색은 지수, 빨간색은 상승 종목 비율. 그런데 지수는 최고치인데 상승 종목들 비율은 아직까지는 저 아래 내려가 있어서 중소형주 쪽은 가격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좀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이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코스닥이 950을 넘겨야 되고, 고객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된다라면 이제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 계기가 1200개 정도 상승 종목이 늘어나면 조금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1200개 넘어갔다가 1100개로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근데 어쨌든 상승 종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긍정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다 트럼프예요, 트럼프. 예, 오늘 뉴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관세 100% 실행할 거다. 저게 어쨌든 자기가 말 꺼낸 거는 유럽에다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관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오늘 미국 선물이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오늘 밤에 미증시 하락하면 내일 초반에 우리 증시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텐데, 이런 걱정이 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법원이 확실하게 이날이야 이렇게 지정한 건 아니지만 주요 판결이 이제 있다 이렇게 또 지정을 한 날짜가 오늘 밤, 내일 새벽 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세 관련된 판결이 났을 때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일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가 또 올라갔거든요. 일본의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총리직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또 혹하는 공약을 내세웠죠. 식료품에 들어가는 세금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러면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겠구나. 세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을 덜 걷게 되니까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금리가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금리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점도 대형주 쪽에는 오늘 지수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증시 뭐 밀렸다가도 계속 대기 매수가 가동이 되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막판에 전뉴스 하나,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크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게 무슨 그린란드 얘기가 아니에요. 가자 평화위원. 그린란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와인에다가 200% 관세.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인을 수출하고 하는 것도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와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다른 쪽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왜 프랑스냐? 그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안 쓰던 카드까지 쓰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마크롱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을 콕 찍어가지고 이제 타격을 주려고 저렇게 이제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될지는 나중에 또 봐야 되는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 뭐 통화하고서 또 후퇴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좀 일 생기려나 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장 후반에 이제 플러스로 가던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밀어서 그래서 우리 증시가 13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기록을 장중 내내 기록하고 있었다가 저 뉴스에 12일 연속으로 끝나고 13일째 만에 첫 번째 하락이 나오는 결정적인 뉴스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라든가 IMA 계좌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자금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언제든지 나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인출한 거. 저거 이자가 되게 낮아요.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예금이라서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금 유입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로 돈 예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해가지고 이자이익 얻는 게 이제 은행들 수익원이잖아요. 근데 그 그 예금에서 자금이 30조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기예금은 사실 이게 정기적으로 내놓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거라서 웬만하면 인출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중에 일부는 고객예탁금, 주식 투자하기 위한 주식 계좌, 그 다음에 IMA 계좌, 이런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MA 계좌가 뭐냐 보면 그 증권사가 이제 고객 자금 받아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저건 반드시 주식만 하는 건 아니고 주식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100% 보장이라고는 못해요. 왜냐면 회사가 망하면 못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일정 수준의 규모 이상의 이제 증권사들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망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만기 시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건데 어쨌든 기대 수익이 뭐 예금이 최대치로 2, 3% 정도 된다고 치면 IMA 계좌 같은 경우는 4에서 8% 정도 시장에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저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오고 그 자금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가 매수할 여력이 생긴다든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여력이 생기면서 중증주 쪽에 좀 강한 어떤 종목 장세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대형주 쪽은 좀 부진했죠. 양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은 하락했어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빠졌거든요. 물론 지금 그 호재성 뉴스를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마도 뭐 재료 노출로 보는 시각도 있었을 거고 오늘은 이제 가장 시가총액 큰 종목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나눠서 매수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양시장 시총 1위 종목들은 좀 부진했고요. 금융주가 이제 은근히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뭐 연중 고점을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사실 오늘 뚜렷하게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을 좀 덜 올랐다 싶었던 종목들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올렸어요. 뭐 오늘 해운주들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뭐 카지노주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뭐 철강주 등등도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그 큰 쪽에서는 좀 덜 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성주 쪽에 다양한 중성주 쪽,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부진하고, 뭐 이런 자동차 쪽도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서 그동안에 많이 오른 대형주 팔고 나머지로 분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탑10은 다 빠졌고요. 근데 오늘 그 탑10 중에서 삼성전자가 30포인트, 하이닉스가 18포인트 뺐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아니었으면 오늘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빠져서 그렇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 전지가 각 3%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가장 비싼 종목을 팔면 쪽에서 싼 종목 이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 뭐 이런 대응, 이런 전략들이 시장에서는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전체 매도의 대부분이 이제 전기전자, 운송장비. 운송장비는 타고 다니는 그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걸 만드는 산업.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동차. 이걸 이제 운송장비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매도가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이제 뭐 주로 이제 반도체 쪽이죠. 뭐. 그러니까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매도가 가장 많아서 기계까지 합치면 요 세 업종 말고는 판 게 없어요. 오히려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두 개 빼놓고는 사서 순매수 업종이 더 많았다. 이게 하나가 특징이고, 또 하나는 오늘도 장중에 매도했다가 쭉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장중 저점 11시 한 20분경에 최대 8천억까지 순매도 갔다가 막판에 쭉 사들여가지고 순매도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시장을 완전히 떠나려면 오후 내내, 오후까지 쭉 하면서 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이탈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포트 재편. 아직까지 일단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종목은 뭐 실제로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뭐 모비스,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 합쳐서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쪽에 매도가 되게 많았죠. 한 7천억 정도 그쪽에 매도가 나오고, 삼성전자와 우선주 합쳐가지고 역시 또 한 4,3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서 전차 군단에 이제 매도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는 금융주, 뭐 신한지주라든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주 일부,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좀 골라 담는 느낌? 예,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담아서 특정한 업종보다는 이제 좀 고르게 뿌려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기관도 오늘 전차. 예,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그다음에 조선주,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조합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는 통신, SK텔레콤하고 이제 KT가 여기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로봇주가, 근데 로봇주도 또 이제 매수한 것도 있어서 완전히 로봇을 뭐 팔았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종목 숫자로만 놓고 보면 로봇 쪽에 이제 매도가 있었고, 매수는 업종이 좀 고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보다는 좀 고르게 뿌려 사는 느낌이었고, 오늘 기관이 이제 코스닥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보면 뭐 특정 종목을 샀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순서만 바꿔가지고 좀 사들이는 느낌,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 특징이 순매수 상단에 저기 반도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고, 그동안에 기관들이 반도체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 팔고 그걸로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그래서 이제 기관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코스닥 쪽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 일단 첫날은 담아놓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던 걸로, 예, 추정이 됩니다. 자, 뭐 시장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트럼프가 이제 관세 압박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저렇게 막 관세 가지고 난리 쳤다가 결국에는 타코,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산시장을 떨어뜨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산시장 떨어뜨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을 떨어뜨려 버리면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지탱하는 게 금융자산,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서 그 돈 가지고 일부 계층들이 소비할 여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탱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붕괴가 되면 미국 경제는 지금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어떤 주식시장을 길게 흔들면서까지 끌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결국에는 이제 물러설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그 대법원이 관세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위법으로 판결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가 약간 좋은 느낌으로는, 뭐 느낌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 가지고 막 더 나오는 게 저 대법원을 압박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근데 니네가 이 무기를 없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좀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린란드 얘기를 하는데 관세를 갑자기 나오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 앞두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또 주요 백악관 당국자들이
관세 위법 판결 나면 곧바로 우리는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메시지 막 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저 판결 이후에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가 하락했거든요. 이걸 매물 소화로 볼 거냐,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질 거냐. 근데 좀 매물 소화 쪽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일단 오늘 수급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체를 다 판 게 아니라 일부 대형주만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조심스러운 건 이거죠. 그 투자자들은 대장주가 무너지면 어렵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 전차 군단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버텨내면서 내일 또는 모레 정도에 버텨내면서 이제 물량을 좀 받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조금 더 안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5천이 목표였으니까 뭐 4,950이나 5천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도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대형주들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중소형주로 이제 수급이 넘어왔거든요. 일부는. 그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계속 매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면 주식계좌에 이틀 후에 저 자금이 주식계좌 예탁금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매도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예탁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 뭐 코스닥 지수 쪽, 그러니까 코스닥 쪽이라든가 코스피 중성주 쪽에서 종목 장세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끌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계속 관심을 갖되, 뭐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코스닥 얘기, 뭐 예탁금 얘기, 950 얘기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좀 업종별 변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눌린 거 돌아가면서 또 순환매 시키면서 대장주 찾아가기가 또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실제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뭐 실제로 그렇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좀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좋은 일 생기시길 또 건강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꼭 기원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기 누르신 분들만 예, 감사합니다.